하지메마시테! 일본어 독학을 도와드리는 셀프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워밍업 첫 번째 시간 히라가나를 살펴볼 텐데요. 히라가나 제대로 쓰는 법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게 오시분도라는 히라가나 표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중간중간 없어진 글자들이 좀 있어서 완전히 50글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오시분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 글자 아행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아, 이, 우, 에, 오 이 5글자를 아행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 이, 우, 에, 오 5글자 쓰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글자 아라는 글자입니다. 쓰는 순서는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마지막에 셋 하고 끝나는 부분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끝선을 맞춰주면 좀 더 예쁘고 정확한 글자를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라는 글자죠. 하나, 둘. 간단한 글자인데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선이 짧게 끝났죠? 이걸 급하게 쓰다 보면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절대 길어지면 안 되는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리라는 글자가 있어요. 리라는 글자는 오른쪽이 더 긴 글자. 그래서 이하고 리가 손으로 썼을 때 헷갈리기가 쉬운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이를 쓰실 때 절대 길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다음은 우입니다. 하나, 둘. 간단하죠? 자, 다음은 에라는 글자예요. 에라는 글자도 두 획에 끝나는 글자인데 두 번째 획이 좀 길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아행의 마지막 글자 오입니다. 자, 오는 처음에 썼던 아하고도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첫 번째 썼던 아라는 글자는 하나, 둘, 그 다음 두 번째 획을 떼고 나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었는데 오라는 글자는 세로선을 긋다가 그대로 동그라미로 이어주셔야 돼요.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글자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아, 이, 우, 에, 오, 아행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카, 키, 쿠, 케, 코, 카행 5글자예요. 먼저 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카라는 글자예요. 카라는 글자는 우리 한자 중에 힘력자 있죠? 그 힘력자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어렵지 않죠? 다음은 키라는 글자예요. 가로선 2개, 그 다음에 세로선에서 둥글게 이렇게 이어지는 글자인데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쓰시면 키라는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키라는 글자는 사실은 쓰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가로선 긋고 세로선을 그은 다음 한번 떼주세요. 그리고 왼쪽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둘 중에 자기가 더 쉽게 잘 쓸 수 있다 하는 방법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은 쿠. 꺽쇠 괄호처럼 생겼죠?
한 번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음은 캐라는 글자예요. 세로선을 한번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처럼 네, 십자가처럼 그리긴 하지만 직선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살짝 말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그리시면 훨씬 더 예쁜 글씨를 쓰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꺾여져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네, 활자체에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갔다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삐쳐지는 그런 형태면 예쁜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 코 역시 두 획에 끝나는 글자죠. 하나, 둘. 코도 앞에서 캐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꺾여져 있다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까지 꺾어줄 필요는 없는 글자예요. 자연스럽게 가로선 두 개를 긋는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카행의 5글자 카, 키, 쿠, 케, 코 카행이었습니다. 다음은 사행이에요. 사, 시, 수, 세, 소. 이 5글자 한번 살펴볼게요. 사행의 첫 번째 글자 사입니다. 사는 앞서 살펴본 키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키가 가로선이 2줄이었다면 사는 가로선이 1줄인 글자입니다. 가로, 세로에서 둥글게 이렇게 쓰시면 사라는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자, 키가 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죠. 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를 쓰는 2번째 방법, 가로선을 긋고 세로선 긋고 나서 뗀 다음 왼쪽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키하고 방식이 똑같죠? 다음은 시, 갈고리 모양처럼 생겼어요. 한 번에 쭉 그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입니다. 수는 가로선을 먼저 그어주시고 세로선을 한 획에 그어주셔야 되는데 세로로 내려가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대로 아래로. 이게 수예요. 수를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세로선이 일직선으로 딱 떨어지게끔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오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라는 글자가 이렇게 급하게 쓰다 보면 너무 늘어졌어요. 그러면 수하고 비슷해져요. 수라는 글자 역시 이렇게 쓰다가 급하게 쓰면 자꾸 옆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오하고 비슷해지죠. 그래서 활자체로 봤을 땐 전혀 다른 글자처럼 보이지만 손으로 쓰다 보면 이렇게 모양이 비슷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는 이 세로선을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세. 자, 세는 먼저 가로선부터 긋고 오른쪽부터 시작을 해요. 오른쪽 짧은 선 긋고 나서 왼쪽에 긴 선을 그어줍니다. 다음은 소. 소는 한 획에 그어야 되는 좀 복잡하게 생겼죠. 하나, 이렇게. 자, 이게 소라는 글자예요. 근데 소도 손으로 쓸 때 사실은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자, 2번째 방법은 먼저 약간 대각선처럼 짧게 하나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2번째 획을 시작을 해요. 이렇게. 소 역시 첫 번째 방법, 2번째 방법 자기가 더 쓰기 편한 방법을 찾아서 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사, 시, 수, 세, 소, 사행 5글자였습니다. 자, 다음은 타행, 타, 치, 츠, 테, 토 5글자예요. 자, 그런데 발음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죠. 타행에서 자음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타, 티, 투, 테, 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타, 치, 스, 테, 토. 치, 스 이런 발음을 사용을 해요. 이 부분만 주의해서 외워주세요. 자, 타부터 써볼게요. 타는 왼쪽에 가로선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작게 코라고 써주시면 이게 타라는 글자가 돼요. 다음은 치라는 글자예요. 치, 가로선부터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로선 한 번에 이렇게 긋는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글자 중에 비슷한 글자가 있었죠. 사라는 글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사는 이렇게 두 번째 획을 이어서 그리는 형태도 있었고 또 하나는 한번 뗀 다음에 이렇게 세 획에 그리는 방식도 있었죠. 근데 치 같은 경우는 이걸 떼고 이렇게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왼쪽으로 돌아가는 키, 그 다음에 사. 왼쪽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만 뗐다가 다시 획을 이어가는 이런 방식이 가능해요. 또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치의 경우에는 절대 떼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어서 한 획에 그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스. 스는 모양은 간단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크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스 이렇게 꽉 차게 그려주시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초금, 일본어의 받침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초금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초금은 크기만 작고 모양은 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쓰다 보면 이게 스인지 초금인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는 일부러 더 크게 쓴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글씨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태, 한 획에 끝나는 글자죠. 하나, 이렇게. 다음 토예요. 토는 사선을 짧게 하나 그려주시고 두 번째 이렇게 돌려주는 글자예요. 자, 여기까지가 타, 치, 스, 테, 도 타행 5글자였습니다. 나, 니, 누, 네, 노, 나행 5글자예요. 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타 쓸 때하고 비슷하게 왼쪽에 먼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른쪽 위에 점을 먼저 그려요. 그 다음에 동그랗게 이게 나라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 니 세로선을 먼저 긋고 그 다음 코하고 같은 글자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니라는 글자가 됩니다. 자, 다음은 누라는 글자예요. 획은 2획밖에 안 되는데 글자가 좀 복잡하게 생겼죠. 자, 첫 번째 획 대각선을 먼저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획 오른쪽 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 동글 마지막 돼지꼬리 동글.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뒤에 요 돼지꼬리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매라는 글자를 배울 텐데 매는 돼지꼬리 없이 끝나면 매. 이 돼지꼬리 동그란 게 있으면 누. 요 돼지꼬리로 매냐 누냐 글자가 달라지게 돼요. 다음은 네라는 글자입니다. 네도 2획이지만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먼저 기준선이 되는 세로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하나, 둘. 자, 여기서도 이 네가 돼지꼬리 이렇게 끝나는 거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레은 와 이런 글자를 배울 텐데 끝 모양 이 끝 모양으로 네, 레, 와 이 세 글자를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돼지꼬리가 있는 글자는 네. 자, 나행은 주로 이 꼬리가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죠? 다음은 노라는 글자예요. 한에게 하나 이렇게 써주시면 노라는 글자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행의 나, 니, 누, 네, 노 5글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행, 가행, 사행, 타행, 나행 5개의 행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행이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사용을 했어요. 행이라는 건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한 세트, 카, 키, 쿠, 케, 코 이렇게 한 세트 이런 걸 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음은 동일한데 모음이 변화하는 세트 그걸 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 카, 사, 타, 나처럼 모음은 그대로지만 자음이 변화하는 이 기준도 단이라는 표현을 따로 사용을 해요. 이 단은 나중에 우리가 동사 활용을 배울 때 특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미리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지금까지 아행, 가행, 사행, 타행, 나행 이 5개 행을 먼저 배워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행들, 나머지 히라가나들도 쓰기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대화 맞다.